사실 비트코인의 상승만큼이나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시장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 자산이지만 이 시장의 위험 소라가 얼마나 넓게 확산되는지 판단할 때는 이더리움까지 계속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시장의 방향을 만든다면 이더리움은 시장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함께 강해지고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대 강도까지 개선되기 시작하면 이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다음은 뭐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금이 이더리움을 거쳐서 또 다른 주요 알트로 확산되는지까지 바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다음 단계입니다. 이더리움이 올랐다고 또 아무 알트코인이나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상승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더리움도 오르고 그러면 갑자기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코인을 찾아서 얘도 언젠간 따라가겠지 하고 막 그런 코인을 건들죠. 그런데 상승장이라고 모든 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이 돈이 들어오는지 강한 코인과 약한 코인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시장의 관심, 수급 이런 걸 확인해야 되죠. 비트코인 가격만 쳐다보는 단계를 좀 한 단계 넘어가야 됩니다. 돈의 이동 순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들어온 다음에 이더리움 확산이 되는지, 그리고 이더리움 다음에는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그 흐름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팀원들과 좀 집중해서 제가 체크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단순히 불장이 왔으니까 사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주요 지지와 저항을 보고 실제 거래량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였고 이더리움 누이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오늘 방송에서 재미있는 자금의 이동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상승장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제 안 오는 코인을 사야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차례가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가격의 순서가 아니라 자금의 순서예요.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강도를 당연히 보죠. 그 다음 이더리움을 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 다음에 이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알트코인의 위험도가 확산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부터 좀 굉장히 재밌어지는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뭐 솔라나 리플 이런 것들도 이제부터 뭐 이번 장에 참여하고 있는 후인인가 아닌가를 조금씩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리플이 상당히 큰 반등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강하고 이더리움이 강하고 시장 거래대금이 살아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만 계속 제자리다? 그러면 단순히 아직 순서가 안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잠시 쉬는데 특정 종목 거래량이 증가하고 고점을 계속 높인다? 이런 종목은 시장의 관심이 실제로 붙고 있는지 또 체크해볼 가치가 있죠. 그래서 상승장에는 오히려 이 상대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5%, 막 10% 올랐는데 내 코인은 막 1%, 2%밖에 못 올랐다면 약한 거고요. 반대로 시장이 잠시 조정받는데도 잘 버틴다면 당연히 강한 거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불장은 모든 코인을 여러분이 들고 있는 모든 종목을 다 구해주는 시장이 아니에요. 강한 자산으로 돈이 더 몰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그 위에 메이저 알트코인까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싸게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내가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돈이 실제 어디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결국 상승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을 보고 이더리움도 같이 강도를 보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량에 붙는지를 좀 선별해야 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왜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강해졌는지 그 배경을 한번 볼 텐데 항상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면 시장이 근데 한 가지 이유만 움직이지 않아요. 저는 이번 흐름 역시 여러 재료가 동시에 좀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를 좀 자극한 구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제가 앞선 방송에서 확인했던 물가 PPI가 이제 큰 이벤트를 지나면서 시장이 물가와 또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다시 한번 평가를 했죠.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코인 시장 내부의 수급도 같이 봐야 됩니다. 주요 구간을 넘어가면서 기존의 하락을 예상하고 잡고 있던 스톱 포지션이 또 청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톱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매수가 다시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죠. 그러면 가격 상승, 또 청산, 추가 매수, 뭐 다시 가격 상승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에 좀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온 날에는 이 상승이 전부 새로운 장기 매수 자금인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청산에 의해서 이제 기계적인 매수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지 이후에도 좀 현물 수요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제도권이죠. 지금 크립토 시장 제도권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개인 투자만 보는 게 아니라 ETF 기관, 뭐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또 정부 자산으로 규제 방향 요소 같은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우리는 뉴스 하나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되고요. 이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인지
이 자금들이 기간이 들어오는지 하생시장 포지션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중요한 건 원인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이러한 요소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가격만 급등하고 수급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정을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오히려 저희는 데이터로서 차분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가장 강해 보일 때 사람의 판단이 가장 쉽게 흥분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좀 들으신 분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단 말, 지금 당장 아무 가격에서 사라는 말이 아니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또 5% 올라가면 어떡하지? 나만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1,000만 원만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3,000만 원을 넣습니다. 분할해서 사려고 했던 사람이 그냥 한 번에 사버리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시장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계획은 시장이 오르니까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장애들 불장에서도 조정은 나옵니다. 지금 올라갔지만 또 떨어질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오늘 밤에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참여하신 분들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전체 투자금 중에 지금 사용할 때는 돈이 얼마인지,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또 두 번째로 몇 번에 나눌 건지, 세 번째로는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내 사용할 현금이 얼마나 남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오늘 제가 9만 달러, 10만 달러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9만 달러, 10만 달러에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묻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격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가격이 더 올라간 다음에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혼자 이 시장을 보면서 어디가 추격이고 어디가 눌림이고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시장을 보는 기준과 주요 구간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불장이 이어졌을 때 계좌가 그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 시작한다면 실제 자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좋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하락장에서만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너무 좋아 보일 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사람들이 하락장을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불장이 시작이 되면 주변에서 계속 수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달라지죠. 비트코인이 처음 올라갈 때 구경합니다. 다시 빠지겠지. 조금 더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 근데 또 올라갑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모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수가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고 늦게 들어왔다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비중을 또 크게 넣고 조종이 나오면 또 계획이 없으니까 겁이 나서 손절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불장에서 또 그렇게 큰 비중으로 넣고 위험한 생각을 하나 하죠. 어차피 다시 오를 건데 손절할 필요 없잖아. 이것도 위험합니다. 상승장에서도 결국에는 약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불장일수록 결국에는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지 알트코인을 들고 있는지 따라서 좋은 자산과 좋은 가격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까지 갈까요? 묻지 마십시오. 내 돈을 어떻게 나눌까요? 부터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방향을 보고 가져갈 자금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분할로 접근하면서 장기 흔들림이 나왔을 때 또 감정 매매하지 않고 뇌동 매매하지 않고 과잉 반응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중에서 명확하게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비중, 그다음 지지 저항 확인 이런 대응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입 기준, 손실 제한 기준, 목표가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대로 계획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냥 오르기를 기다리는 분들. 저는 제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번 시장에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많이 착각하는 게 바로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살리고 이더리움 살렸다고 알트까지 살리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 알트코인이나 사도 된다는 게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결국 다 한 번씩 오르겠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떨어진 코인을 막 샀습니다. 전고점 대비 70%, 80%, 90% 빠진 거 샀는데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매수 이유가 아닙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왜 이번 자금에 내 코인은 선택받지 않고 안 오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종목을 찾고 좋은 가격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오늘 못 샀다고 내일 아무거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바로 불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오늘 제가 계속 선물 그리고 단기 대응을 병행해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상승장에서 단기 대응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오늘 방송의 결론까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강해졌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장이 강하다는 것은 매일 가격이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장이 강할수록 중간중간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급등한 다음 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또 조정을 받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내가 중장기적인 방향을 보고 있는 자산은 하루 이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계좌 전체가 시장에 오르기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왼쪽에도 화면을 볼 때 왜 병행하냐고 말씀을 남겨드렸죠. 급등 뒤에는 눌림이 있고 또 그렇다고 그 변동성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칙에 있어야 돼요.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지고 진입하기 전에 내가 틀렸을 경우 어디서 손질해야 되는지 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저희와 함께 이 시장을 들어봐야 되고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만 달러, 10만 달러가 된 뒤에야 준비하지 마십시오라고 왜 말씀을 드렸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련자들은 사람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무서워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만 못 볼 거봐 무서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장의 심리대로 흘러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포모입니다. 그렇다고 그 가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하는 시점을 대응하는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장이 왔으니까 사십시오가 아니고요. 앞으로 불장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한마디로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장이 왔다고 흥분하지 마시고요. 불장이 이어진다면 준비한 사람이 그 시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딜세트 경제TV의 크립토 전략실 태양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크립토 전략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